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CTS 시드 제로 2기 모집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운영사 MR쇼 컴퍼니의 김선미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회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모두가 궁금해하실 CTS 시드 제로 사업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모 방법 및 일정, 그다음에 가장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지원서 작성 팁들, 마지막으로는 자주 하는 질문과 현장에서의 Q&A 시간들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소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진행하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마지막 Q&A 시간 때 같이 수업하면서 응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CTS 시드 제로 사업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S는 코이카와 미스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이카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본 CTS 사업의 주체, 주관기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스크, MR소셜 컴퍼니는 국내 유일의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투자기관으로서 CTS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과 운영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TS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CTS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CTS는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소셜 벤처 등이 혁신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서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 협력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고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문제 해결형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약 20개의 국가에서 66개의 사업들을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네, CTS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약 3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드 제로 같은 경우는 본 사업이죠. 시드 제로 같은 경우는 예비 혁신가 분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창의력을 갖춘 신생 기업들 혹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고 계셨더라도 이제 개도국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단계 시드 1 기술 개발 단계로 넘어가시면 여기서는 인력 혹은 소규모 현지 실증 사업 비용들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와 사업 실증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드 2 단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시범 사업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여 개발 완료되고 시장성을 가진 아이디어의 확대 적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드 제로, 가장 첫 단계죠. 이제 시드 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이카 CTS 프레코스라고도 불리는 이 시드 제로는 초기 단계 개발 혁신 벤처의 문제 정의, 아이디어 검증, 그리고 현지 사업 파트너십 확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코이카 CTS 시드 1으로 참여 가능한 잠재 파트너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들은 첫 번째, 고객이 겪는 문제가 바르게 정의되었는지, 두 번째, 이렇게 구상한 아이디어에 대한 솔루션이 저희가 주목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검증 단계를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장 중점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부분들은 개발협력도상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라 혹은 수혜자 혹은 고객에 대한 문제를 어떤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들이 어떠한 기술 혁신에 기반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다양한 참여 혜택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먼저 선발되신 20개 팀으로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1대1로 팀별 단임 멘토링, 그다음에 전문가 멘토링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좀 큰 메리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개도 현지 엑셀러레이팅 교육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개 팀이 진행되신 다음에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추가 혜택이 가능한 10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10팀 역시 파일럿 현장 시장 리서치, 그다음에 온라인 멘토링,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호이카 CTS 선배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CTS 1 혹은 2 진출하셨던 선배 혹은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개도국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호이카 프로젝트에서 PDM이라는 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 협력 사업에 관련한 툴 혹은 변화 이론 등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주목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임팩트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툴들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시고 또 배우실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1대1로 팀별 단임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1기를 진행을 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참여하신 다양한 팀들도 저희 리스크 전문 멘토링뿐만이 아니고 필요하신 전문 멘토분들로 좀 연결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각 팀의 비행과 그다음에 분야에 맞게 다양한 외부 교수님 혹은 기관 대표님 혹은 다양한 뭐 법률 혹은 CTS에 먼저 지원하셨던 선배 기업분들을 연결시키면서 보시면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 혹은 준비하셔야 되는 다양한 시스템, 프로세스 혹은 좀 유의하시거나 주의하셔야 될 다양한 팁들 등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도상국 현지 엑셀러레이터들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1기 때 진행했던 저희 엑셀러레이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1기 때도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점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베트남은 CISIP이라는 기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메타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현지에 가장 저명하고 네트워킹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팅 기관들을 초청하여 저희가 팀들을 직접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에 대한 그 현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제 교육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기업별로 주목하시는 문제와 그거를 해결하시려는 솔루션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혹은 저희가 아직 현지에 진출하기에는 좀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양한 제반들 혹은 법률들 혹은 어떠한 멘토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킹들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 생태계 배경 및 사업화에 대한 필요한 현지 준비 요소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1대1로 연결을 드리면서 각 기업들의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분석해 주시고 그 현지 상황에 맞는 기회와 챌린지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요거를 기반으로 향후에 연결 가능한 포텐셜 파트너분들까지 매핑하는 연결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고려해 본다면 저희가 시드 제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희 호이카 CTS 프로그램 중에 시드 1으로 진출하기에 가장 좀 용이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조금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지의 엑셀러레이터 분들과 현지에 대한 이해와 사전에 많은 네트워킹들 혹은 컨택 포인트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참여 혜택 중에 저희가 이제 설릉역에 위치한 이노트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앞서 20개 팀을 선발한 이후 상위 10개 팀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분들께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되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공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치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회의실, 다양한 미팅들이 아마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실이나 뭐 다양한 업무 공간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또 한 가지의 참여 혜택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1기 때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크래스콘부터 웰스메디텍, 이비컴퍼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주셨고, 베트남 역시 토도웍스, 수보로 다이아, TR코 등 다양한 기업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중에서 알고 계신 기업들이 계신다면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저희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시면 다들 이렇게 네트워킹을 또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 참여 프로그램 내에서 혹시 선배 기업가분들의 자문이나 혹은 동기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혜택들을 조금 더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이제 온라인 설명회 진행하기 사전에 저희가 설문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지 여쭤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께서 1기 참여 기업분들은 어떤 기업들이셨고 어떠한 문제에 주목하셔서 선정이 되셨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크래스트콤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정된 세부 전문의와 낮은 의료 서비스가 이제 낮은 접근성으로 다양한 보건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에 좀 주목을 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지능 의료 영상 자동 분석 솔루션 개발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오셨고, 실제로 저희 진행 기간 동안 관련한 의료 업체들과 미팅들을 좀 진행하시면서 현지 사업화 단계들을 좀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보실 때 좀 다양한 분야와 어떤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솔루션으로 이어가셨는지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플랫이라는 기업의 경우는 기존의 누수 관리 솔루션에 대한 이제 문제를 발견하시고 이제 요거를 진행형 누수 관리 플랫폼 서비스까지 연동하셔가지고 BM으로 확장하시는 모델로 진행하고자 지금 기획과 실제 사업 수행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토도웍스라는 기업은 베트남의 이제 장애아들 아동들의 이동 보조기기 접근성 부재 및 이로 인한 고용 기회 감소가 된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고 가볍고 접을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경제성이 있는 휠체어 사용을 통해서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이것이 문제인지 정말 문제가 맞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베트남에서는 어떤 솔루션들 혹은 어떤 네트워킹들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같이 검증해 보시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보로라는 팀의 경우는 역시나 베트남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시스템 혹은 보조기기 사용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간 문자 통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베트남의 맥락에서 맞게 개발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한정된 분야와 솔루션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국가에 맞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목을 할 수 있대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들을 어떻게 좀 혁신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고자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후기들을 지금 좀 받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부분들이 유의미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PDM과 변화 이론 등 사업성을 잘게 쪼개고 체크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시고, 혹은 프로젝트 가설 검증을 위한 계획 수립과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선배 기업가들을 만나는 부분, 혹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엑셀러레이터사들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현지의 잠재적인 파트너들과 좀 관련한 소셜벤처들 분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만든 부분들이 좀 가장 유의미했다고 답변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라는 이제 이슈가 같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들로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 세션으로 진행하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가 지리적, 거리적 제약이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참여하시는 기업분들께서 내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파트너들 혹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기관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더 자유롭게 연결하실 수 있다는 것들이 조금 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 방법 및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모 방법과 일정은 이미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 2기의 경우에는 모집 대상은 20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적혀 있는 것처럼 예비 창업팀 혹은 스타트업, 법인 설립 5년 이내의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드 제로, 1, 2 단계가 있던 것처럼 저희 대상은 CTS 시드 1을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정말 검증해 보고 싶다거나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BM 중에서 해외 진출까지 염두를 고려를 하고 있는 팀들이 좀 더 참여해 보시면 좋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장 또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코이카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가 지원 계획 CP 확인 후 지원 요망이라는 저희 이제 또 안내문이 있었죠. 이거 관련해서 좀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 대상 분야로 일단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코이카의 10대 중점 분야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집 분야에도 적혀있던 것처럼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 에너지, 환경, 성평등, 인권과 같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코이카 사업 분야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 CP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금 다른 분야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원하시는데 전혀 제약의 문제는 없으시고, 다만 저희가 좀 찾고 있는 팀이 조금 더 요 설명의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개발도상국 현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문제를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수립과 근거가 있는 팀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개도국 현지 내에 사업화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을 가장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CP에 해당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개발 협력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협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저희가 원조나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며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네,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공모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30일 화요일 4시까지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 접수 방법은 코이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잠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 제가 코이카에 지원을 하는 것처럼 같이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기관 공고 보시면 지금 저희 사업에 대해서 공고문이 올라온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저희 지금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다음에 지원서, 모집 공고문, CP 총괄표 이렇게 4가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2가지 부분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일단 우선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는 이 윗칸에 보시면 지원서 접수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클릭을 하면 네, 바로 이렇게 설문할 수 있는 형태로 화면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다시 한번 기업명과 이제 기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적어주시고 이 아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적어주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해당하시는 분야로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여기 아래는 저희가 지금 기업의 현황을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와 매출액 등의 칸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시는 기업들도 계실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위에 이제 이런 칸들을 다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는요, 이제 지원서 신청서 파일 업로드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추가, 아까 저희 앞서서 다운로드 받았던 그 지원서들을 작성을 하신 후에 파일 추가를 세 가지를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제출이 되니 꼭 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사업 장표로 넘어와 볼게요. 네, 그러면 네, 공모는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6월 30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서면 심사와 대면 심사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1차 서류 심사는 30개 팀 내외로 선발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결과 발표는 7월 6일 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대면 심사 같은 경우는 7월 9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나는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나는 선발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7월 9일 일자를 미리 조금 비워주시면 조금 더 나중에 일정을 조율하는 데 조금 더 서로 효율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면 심사까지 마무리된 이후에 선발이 되시게 되면 앞으로 2기는 이런 일정으로 좀 진행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기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 이건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선발팀 대상으로 상세히 안내를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OT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 엑셀러레이터들과 좀 기본적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질의하실 수 있는 멘토링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간평가까지는 20개 팀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20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중간으로 다시 한번 심사가 진행이 된 후 10개 팀 대상으로는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의 멘토링과 그다음에 실제 현지 조사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파일 현지 시장 리서치 프로젝트들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과 10월 중으로 진행이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 사업 마무리는 11월 27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지원서 작성 안내, 꿀팁들을 지금부터 조금 안내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후에 작성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팁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같이 다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CTS CD 제로, 즉 그런 개발 궤도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혁신적인 기술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발 협력에 대한 미션을 중점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1기 선발을 진행을 해보니 정말 다양한 팀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었는데요. 이제 어떤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사업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단순히 공장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지 설립들을 좀 위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정말 봤을 때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가 정말 갖고 있는 문제인가 혹은 이게 해결이 필요한가 혹은 지원하시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좀 중점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들이 염두를 해주시면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궤도국의 타겟을
수수료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현지 사업화 가능성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심사 기준을 좀 보시면 배점이 문제 분석, 해결 방식의 적절성에 가장 높게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솔루션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협력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 이 역시 저희가 가장 높은 배점으로 요 전체 제안하실 때 지원서 중에 가장 좀 중요하신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솔루션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와 더불어서 이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할 때 이제 현존하는 대안에 대해서 차별성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혹은 BM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지를 같이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거는 또 하나의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실제 이제 운영을 할 때 아마 팀원분들을 적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근데 팀원을 고려하실 때, 팀 내부에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조금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실 때 좀 더 편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선발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저희 국내에서 진행하는 PDM이라든지 변화 이론과 같은 멘토링 교육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더 베네핏을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현지에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엑셀러이팅 기관들과 소통하시고, 혹은 더 요청하시고, 나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혹은 이런 기관들이 필요해요 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실제 저희 1기 사업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얻어가셨고, 그래서 다만 이때 필요한 것들이 영어가 소통이 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시는 팀들은 저희 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뭐 단기적으로라도 혹은 뭐 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이런 인원들과 또 함께 하실 수 있을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서를 좀 같이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원서 같은 경우는 크게 기본 정보, 그다음에 소개, 마지막에 CTS 추진 사업에 대한 이제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업명, 그다음에 연형, 사업 실적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 구성원들이 참여 인력 4명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대표자님은 당연히 대표님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저희 CTS 프로그램, CD 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핵심 참여 인력으로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CTS 추진, 앞서 이제 세 번째 CTS 제로 유형 1의 지원 동기 및 달성 목표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섹션의 CTS 추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시드 제로를 비롯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시드 1 혹은 이 기업이 이 국가에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좀 같이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사업명을 동문과 영문으로 좀 기재를 부탁드리고, 사업 분야, 이제 열대 분야에서 최대한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주셔도 좋고요. 대상 국가와 지역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국가도 베트남에서도 이게 지역별로 그런 문제 맥락이라든지 좀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을 좀 고려하시는지를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누가 왜 이 서비스 혹은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구매할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할 때 조금 더 이해를 가지고 혹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주목을 하시고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시는구나 조금 더 함께 참고가 되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하실 때
만약에 기존에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으면 그 PPT를 안에 이제 캡처해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거 자료나 출처가 있으시다면 출처와 함께 기재를 해주시고 각주 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중요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도 현지 맥락과 문제에 맞는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마 보시다 보면 핵심 가설이라는 부분들을 좀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가설에 대해서 아마 세워보신 팀도 계시고, 혹은 가설이 뭐지? 좀 궁금증이 들으셨던 팀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지금 당장 저희가 모든 정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가설이 너무 아직까지 모호하고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설과 관련된 링 고객 개발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책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가설을 한번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아까 저희 전체 사업 일정 한번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7월, 8월까지는 10팀이 진행이 되고 9월, 20팀이 진행이 되시고 10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엑셀러레이터들과 밀접하게 1대1 멘토링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를 하시고 네, 실제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 전체 일정과 맞춰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약간 시기별로 우리가 어떤 고객 혹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날지 지금 제품 개발 단계 혹은 서비스 기획 단계를 갖고 계시다면 실제 MVP나 프로토타이핑이 언제쯤 나올지 이걸 어떻게 검증해 볼지에 대한 세부 활동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가장 좀 많이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 끝나고는 현장에서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함께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런 질문 많이 주셨어요. 법인, 개인 사업자만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법인, 개인 사업자 자격이 아니더라도 지원서 제출을 가능하시고요. 이제 이거 제출하시는 시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 진행하실 동안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진행되시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던 국가별 CP에 해당하지 않은 분야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네, CP에 해당하지 않아도 아래 조건이 충족 가능하다면 충분히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이제 개도국 현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주목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있으신지 개발 협력적 가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 질문으로 주셨던 제품이나 기술력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도 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단순한 기술 이전이라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희 CTS 프로그램 취지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서 개도국에서 비즈니스화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술과 BM 모델이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이템이 아직은 없는데 혹시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CTS 제로 같은 경우는 기술과 BM 모델을 현지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 팀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주실 때 저희 역시 이 솔루션이 완성이 되어 있는 그 완성도의 단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가? 그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는 혹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솔루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가, 그다음에 개발 협력점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핏하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팀이 정말 아이디어 구상 단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CTS 아이디어 플래너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시고 그 정말 앞담의 초기에 좀 어떤 부분들을 같이 기획하실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인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수준에 맞게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CTS 시드 제로를 참여하면 시드 1 지원 시 가산점이 있나요? 네, 저희가 시드 1 지원 시에 사실상 좀 공정한 절차를 위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시드 1 지원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로 분야 베이스로 이제 설계가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시는 예를 들면 PDM 점검이라든지 혹은 현지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프로타입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시드 제로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시드 1을 지원을 하실 때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 팀 자체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 질문으로 프라코스 후에 CTS에 다시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또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원투로 연결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내가 판단했을 때 시드 제로를 해보니 지금 시기에서 올해 시드 1이 적정하다라고 하시면 시드 1으로 다시 지원을 주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같이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다른 국가로도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저희 다른 프로그램들도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개 팀 선정을 위한 중간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라고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20개 팀을 선발한 이후에 10개 팀 참여팀 선발을 위해서 발표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발표평가의 기준은 저희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과제 수행, 그다음에 사업 현지화 가능성,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중점으로 CTS와 개발혁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외부 평가위원 분들과 같이 평가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개 팀 선발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진행하는 멘토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임 멘토링과 또 하나는 전문 멘토링으로 배정이 됩니다.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업별로 1대1로 단임 멘토가 배정이 되실 거예요. 최소 월 1회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이때 멘토링 방식과 세부 마일스톤을 같이 조율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단임 멘토와는 핵심 가설에 대한 검증 지원 부분과 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업 기획 고도화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전문 멘토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앞에 장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외부에 이제 정말 그 분야 혹은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제 CTS 시드 제로를 진행하시면서 혹은 시드 1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들을 좀 같이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지를 전문 멘토링들과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직접 보유한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도 드리고 혹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다른 멘토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같이 직접 발표가 섭외도 가능하니까요. 같이 조정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모두가 전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도 주셨는데 전체 참석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부득이한 다른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부득이한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메인 담당자 최소 1인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설문 링크로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시드 제로는 시제품 개발 등의 금전적인 지원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20개 팀 선발 이후에도 이제 그 이후 10개 팀 선발 이후에는 팀별 파일럿 현지 시장 리서치 프로젝트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가진 않지만 좀 코로나도 어렵지만 이런 해외 기관들 우리의 이제 프로타입과 혹은 MVP 등을 직접 같이 리서칭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을 연결드릴 수 있는 또 프로젝트 비용들을 지원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또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기존에는 어떤 선정 사례가 있나요?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어디를 보시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앞에 저희가 4개 팀도 공유를 드렸던 것처럼 시드 제로의 1개 팀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한 분야로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보건, 물, 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또 선발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하나 기업을 베스트 캔디데이트로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그 국가의 어떤 사회 문제를 주목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에 피트할 수 있게 혹은 정말 그 지역 내에서 임팩트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솔루션 문제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좀 기업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다르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앞에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간단한 팁들과 마지막으로 자주 주시는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FAQ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조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들으시면서 CTS 시드 제로가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얻을 수 있구나, 혹은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해가 더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해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현장에서 좀 갖고 계시는 궁금증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있으시다면 네, 그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나 질문 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시드 제로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외 다른 국가도 제한 가능한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 올해 저희 2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만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3기, 4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고자 내부적으로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시드원 모집 일정이 있는지요? 하신다면 프레코스 참여 안 한 것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주셨는데 올해 시드원 같은 경우는 아마 6월, 7월 그렇게 공고가 나갈 것 같고 이거는 포이카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식 공고가 난다면 포이카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신다면 프레코스 참여 안 한 것도 얼마든지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혹은 내년도 이제 저희가 시드 제로 이후에 참여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참여 안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시티 스타업은 3번 실패 시엔 다시 제안을 못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시드 제로 과정도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시드 제로 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 제로에 참여하신 그 횟수는 시티 스타업 참여 그 제한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사업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또 혹시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네, 궁금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CTS 운영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더 친절하게 응대를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신청 접수 기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한 자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같이 업로드를 드릴 테니까요.
혹시 중간에 참여하신 분이나 혹은 앞에 진행했던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고 여러분 시드 제로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나뵐 수 있도록 네,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